오타니 이정우의 이제 손흥민까지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지난주 맞대결을 펼쳤던 다저스와 샌디에고가 다시 한번 운명의 3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번처럼 다저스가 웃을 수 있을지 샌디에고가 서륙에 성공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 23일 내일부터 이 샌디에고의 홈인 페코파크에서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운명의 3연전이 시작이 됩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우승을 놓고 다투는 두 팀은 지난 주말에도 3연전을 치른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다저스가 3경기를 모두 가져가면서 이 샌디에고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당시 샌디에고는 샌프란시스코를 수입한 상황이었고 다저스는 에인절스를 상대로 수입을 당한 뒤에 만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샌디에고의 우위를 점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과는 다저스의 수입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현우 의원은 야구에 분위기는 없다, 기세는 없다 라는 이제 생각을 바탕으로 다저스의 또 수입을 예측해서 적중했었었는데 오늘도 이 현우 의원과 함께 이 문어 현우 의원님과 함께 3연전 선발 매치업부터 불펜 상황 타선까지 한번 짚어보면서 프리뷰 하나씩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두 팀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저스는 73승 55패, 이 샌디에고는 72승 56패로 두 팀의 격차는 단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저스는 최대 4경기까지 격차를 벌릴 수가 있고요. 이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2경기차 선두로도 나설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이 다저스는 지난 3연전에서 수입을 이뤄낸 뒤에 이 쿠어스필드 원정 4경기를 떠났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약체인 콜로라도를 상대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최소 이 3경기를 이겨서 위닝 시리즈는 기대를 하셨을 텐데 결과는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책성 플레이로 끝내기 패배를 내줬었던 1차전에 더해서 선발 오타니가 등판했음에도 대량 실점하면서 무너진 3차전까지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 2승 2패를 안고 페코파크로 떠나는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샌디에고는 다저스 상대 수입 패배 충격을 금방 딛고 또 샌프란시스코 원정 4연전에서 3경기를 또 가져가면서 격차를 다시 한번 또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이 3연전 선발 매치업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1차전은 스넬과 다르비슈, 2차전은 글래스나우와 코르테스, 3차전은 야마모토와 피베타가 맞붙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 3연전에서 이 샌디에고는 1차전 선발로 낙점이 됐었던 마이클 킹이 갑작스럽게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바스케스와 시즈, 다르비슈까지 3경기 모두 사실상 선발이 초반에 실점을 가져가면서 어려운 경기를 풀어갔어야 됐고요. 반면에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선발인 커쇼가 호투를 펼쳐줬었고 이 스넬과 글래스나우까지도 각각 6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하면서 이 승리의 발판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번 3연전도 사실 매치업만 놓고 봤을 때는 다저스가 우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샌디에고는 이제 쉴트 감독의 투수 교체 타이밍이 더 중요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리즈에서는 이 샌디에고가 자랑하는 철벽 불펜진을 지니고도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총력전이라든지 빠른 교체를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저스 타선 장타를 통해서 추가점을 또 뽑으면서 흐름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선발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쉴트 감독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쉴트 감독의 투수 교체 타이밍을 언급한 이유는 뭐 당연하지만 이 샌디에고가 메이저리그 최강의 불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샌디에고는 오늘 경기에서도 넉 점 차로 넉넉한 리드를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트라다와 모레온, 밀러, 수아레즈까지 이 최근에 휴식을 취한 필승조를 모두 투입하면서 4이닝 무실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이 샌디에고 불펜진이 4이닝 이상 무실점을 합작한 경기는 올 시즌 벌써 28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이는 가장 많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샌디에고는 지난 시리즈처럼 선발이 크게 무너지면서 시작하면 불펜을 꺼낼 상황조차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계속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선발이 최소 실점한다라는 마인드로 던져주고 불펜 총력전을 한다고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다저스 불펜진에도 복귀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내일 경기부터 좌완 불펜인 테너 스콧이 복귀할 예정이고요. 일요일에는 우완 불펜인 커비 예이츠까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가 물론 올 시즌에는 크게 믿음을 주진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워낙에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 다저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가용 자원이 둘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 로버츠 감독으로서는 반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를 어떤 상황에서 활용을 할지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의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어떨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올렸다가 두 선수가 또 이제 뒤집히게 된다면 또 이 비판의 칼날을 피해 나가기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타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와의 4연전에서 24점을 내면서 경기당 6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타티스와 아라에즈, 마차도 등 다저스 상대로 부진했던 타자들이 살아났다라는 점, 이게 조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적생들의 활약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츠는 시즌 초반에 영입한 선수이긴 하지만 맹타를 굉장히 휘두르고 있고 여기에 라이언 오헌의 라몬 로리아노까지 멋진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이 다저스 역시도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쿠어스필드에서 4경기 동안 26득점을 몰아쳤거든요. 뭐 쿠어스필드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전한 득점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테오스카가 수비에서는 아쉬웠지만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다행인 소식은 오타니가 내일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타니는 전날 선발로 등판했다가 이 타구에 오른쪽 허벅지를 맞고 조기 교체가 된 바가 있었잖아요. 오늘 원래 휴식일이 예고되어 있었고 오늘 휴식 이후에 바로 내일 경기에 나설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만약 오타니 선수가 없었더라면 이 시리즈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다저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여태까지 살펴본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3연전의 결과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우 위원께서는 이번 3연전 또 누가 이길 거라고 좀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뭔가 이 다저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저번처럼 확신을 가지고 수입을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닝 시리즈 or 스윕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오타니의 컨디션이 어떨지가 지금으로서는 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먼시의 부재가 다저스 타선에서는 정말 크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저스가 위닝 시리즈를 그 이상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단순히 선발 매치업상 우위고 타선도 여전히 다저스가 앞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하위 타선이 확실히 이 부상 이탈자가 많다 보니까 약해진 상황이라서 이 시즌 전체적인 득점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이런 변수만 없었다면 이번에도 자신있게 수입을 저는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선발 매치업은 다저스가 우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리즈에서 뭔가 쉴트 감독이 평소대로 운영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기를 좀 꼬았던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좀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느낌 이런 것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선발이 또 너무 초반부터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샌디에고식 총력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뭐 시츠나 오헌 이런 좌타 라인들이 좀 많이 살아났고 타티스, 아라에즈, 마차도 타격 사이클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다저스 역시도 뭐 타선이 약한 거는 아니지만 뭐 콤포토, 프리랜드, 로하스, 케네디 이렇게 하위 타선을 구성하는 선수들의 무게감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샌디에고에 밀린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맞대결, 이 지구 라이벌들끼리의 맞대결에서는 이 전력보다 더 중요한 거 뭔가 이 평소대로 하는 팀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시리즈가 좋은 승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언급해야 될 거는 이 샌디에고 선수단이 지난번처럼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샌디에고는 지난 3연전에서 무리한 도루 시도로 아웃카운트를 헌납했던 2차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메릴의 어처구니 없는 콜플레이 미스 등 이 아쉬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긴장을 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의욕이 너무 과다해서 나오는 장면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번 수입 패배를 당할 때 보여줬던 모습이 이 샌디에고의 100% 실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3연전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오늘 제가 양키스 대 보스턴 경기를 봤는데 사실 다저스랑 샌디에고전이랑 상당히 1차전이지만 양상이 비슷했거든요. 두 팀 모두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주자를 많이 쌓았는데 좀 선수들의 의욕 과다, 이 주루사, 맞아요. 이 수비에서의 실책들 이게 사실은 라이벌전에서는 이런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로버츠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팀이 이긴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중에서 침착함을 누가 더 유지하면서
본인들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이번 시리즈에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니만큼 또 지난번 3연전과는 또 많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 운명의 3연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 예측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